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십시오. 선다형, 선택형이죠. 객관식처럼 몇 가지 1번부터 4번 중에 맞는 걸 고르십시오. 아니면 예, 아니요 이런 거 많이 쓰게 합니다. 자기보고형 검사라는 거죠. 설문지 형태. 이 장점을 5가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인문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이거는 점수를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주관식 말고 객관식, 예, 아니요, OX 이런 게 뭐가 편합니까? 뭐가 편해요? 간단하죠. 검사가 간단합니다. 또 해석이 쉽죠. 명확하죠. 뭐 이렇게 벌써 3가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지만 또 이런 것들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행이 간단하다. 하는 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채점이 간단하다. 해석이 간단하다. 시행 시간이 짧다. 전문적인 검사지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쉽죠? 예, 예 아니요. 자기보고형 설문 검사지의 장점 5가지. 시행이 간단하다. 채점이 간단하다. 해석이 간단하다. 시행 시간이 짧다. 전문적인 검사지가 필요 없다. 제가 이런 거는 일부러 5글자 키워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쭉 한번 생각나신 대로 5가지를 써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외우시겠습니다. 112번. 같은 문제입니다. 심리 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 객관식 형태의 자기보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질문이 달라요. 이런 검사가 가지는 단점 3가지를 쓰십시오. 아까 제가 간단하다. 장점이 뭡니까? 간단하다. 시행이 간단하다. 채점이 간단하다. 그건 단점은 뭡니까? 너무 간단하다. 채점이 너무 간단하다. 해석이 너무 단순하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정답 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다. SCT 검사, 이런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거는 막 스스로 표현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떠어떠하다. 내가 생각하는 남자는 어떠어떠하다.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그림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객관식 자기 보고형 검사는 단점이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죠? 일정한 방향으로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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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죠. 또 반응이 왜곡될 수가 있죠.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응할 수 있고 반응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문제도 공짜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쭉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113번. 일반 적성 검사에서 추정되는 세계의 적성을 설명하시오. 일반 적성 검사 GATB 이 글자 나오면 일반 적성 검사 GATB 이 글자 나오고 세계의 적성을 써라. 세계의 적성을 써라.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보통 나오는 결과지가 있겠죠. 이 결과에 따른 세계의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키워드 나갑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 있죠. 보랏빛 향기. 제가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나이 분포도를 보니까 대부분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누구나 이 가수를 알 겁니다. 강수지. 근데 이 GATV 가수는 강수지가 아니고 언수지입니다. 언수지. 언수지. 예, 강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UN 들어가서 언수지가 나오는 거죠. 일반 적성 검사 GATV 세계 적성 키워드 언수지. 하면 어떤 적성일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하면 어떤 적성 같아요? 언. 우리 수학 능력 시험 칠 때 첫 번째 과목 뭡니까? 언어 능력. 두 번째 과목 수리 능력. 들어가죠? 언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수리 능력.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 일반 적성 검사 GATB를 했을 때 이 3가지의 적성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수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지능. 언어 능력은 뭡니까? 쉽게 쓰면 됩니다. 언어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수리 능력은 뭡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다. 계산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 알아보는 능력이다. 지능은 뭡니까? 학습 능력과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이다. 지능은 학습 능력과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언수지, 일반 적성 검사, GATB, 언수지, 수, 지,
지가 좀 어렵죠. 지가 뭐라고요? 뭡니까? 학습 능력과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이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그냥 목소리를 넣지 않고 이 50가지의 문제만 화면에 지나가는 이 빠른 암기를 할 수 있는 걸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동 암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화면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도 틀어놓고 가만 놔두세요. 그러다 일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언수지, 언어, 수리, 지능, 언수지, 언어, 수리, 지능 이렇게 그 화면만 보고도 계속 외울 수 있으니까 계속 그 화면을 틀어놓으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번. 지능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네 가지를 쓰시오. 지능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네 가지를 쓰시오. 예. 이거 뭐 정보 네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지인 4명. 여러분 지인 친구가 몇 명입니까? 이 지능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네 가지는 지인이 4명인데 뇌 아니고 뇌. 지인이 4명이다. 지능 검사 정보 네 가지 지인이 몇 명이에요? 지인이 4명이다. 지는 뭐겠습니까? 지적, 인지, 뇌손상, 명료하게 해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능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네 가지. 지인이 몇 명이라고요? 지인이 4명이다. 지인이 4명이다. 지하면, 이 지능 검사하면, 지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지하면 뭡니까? 지적, 인지, 뇌손상, 명료화, 지적 능력 수준을 평가한다. 인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뇌손상 여부를 파악한다. 명료인데요. 뭐가 명료입니까? 임상적인 진단을 명료하게 해준다. 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한 것을 명확하게 몇 점, 어느 정도 수준이다, 딱 해주면서 IQ가 얼마다, 딱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게 해준다.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지능 검사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뭡니까? 지적 능력을 알 수 있죠. 인지적 특성을 알 수 있죠. 뇌손상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게 해준다. 바로 외우십시오. 바로 외우면 외울 수 있습니다. 115번. 표준화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길면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포기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해하면 이 대답을 못 한다는 건 아직 제 강의를 많이 안 들은 건데 다시 한번 이해하면 쓸 수 있다. 이해하면 쓸 수 있다. 결국 쓰기는 소설이고 글짓기입니다. 이해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쭉 해서 이 검사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타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검사다. 타당도가 높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수집하다 보니까 이 점수가 가운데로 다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틱틱 튀는 검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T는 이런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럽니까?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검사 도구 이 문제들은 잘 만든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표집하는 절차, 이 문제의 답들을 이 결과들을 표집하는 절차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막 100개를 이렇게 수집했는데 이 중에 막 한두 세 개가 막 튀는 거예요. 가운데로 안 모이고 막 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 자료, 정규 분포, 표집 절차의 오류 원인, 해결 방법 세 가지. 여러분 인절미 좋아하십니까? 저는 인절미보다는 완절미를 좋아합니다. 완절미, 인절미 말고 완절미를 좋아하는데 어떤 완절미를 좋아하냐? 면적이 큰 완절미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희 운동회 하면 그 인절미 이렇게 조그만 꼬치에 조그맣게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넣어서 인절미 가루 묻혀갖고 파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뭐 어쨌든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너무 조그마니까 답답했습니다. 면적이 큰 인절미, 완절미 면적이 큰 걸 먹고 싶었습니다. 표준화와 자료, 정규 분표, 표집 절차의 오류 원인 해결 방법 세 가지
완절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다. 완절미 면적. 완곡법입니다. 완곡법. 뭡니까? 너무 이 튀는 것들을 좀 더하거나 빼서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완곡하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완곡하다. 그 뜻이 아니고 이 곡선이 완만한 곡선, 완곡법. 더하거나 빼서 그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미법. 절미가 뭡니까? 절단, 꼬리, 절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꼬리가 이 분포도에 꼬리 부분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편포에 꼬리가 몇 개 안 되고 작을 경우에는 꼬리를 꼬리가 적을 경우에는 꼬리를 잘라버린다. 절미법. 면적, 저는 인절미, 완절미 면적이 넓으긴 좋다 그랬어요. 면적 환산법. 우리 옛날에 수능 시험 칠 때 Z 점수, 표준 편차 기억납니까? 막 전부 다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그 원점수를 보지 않고 표준 편차, Z 점수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받은 점수가 이 전체에서 정규 분포, 이 전체에서는 몇 점 정도 되는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찾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면적 환산법이라고 합니다. 각 100분위 점수를 찾아서 Z 점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면적 환산법. 다시 한번. 표준화 자료, 정규 분표, 표집 절차, 오리온이 세 가지. 완절미 면적. 완만하게. 제 손을 보세요. 완만하게 뭘 만들고 있죠? 곡선. 완곡법. 인절미, 절미법. 절미법 뭐라 그랬죠? 미자 뭐라 그랬죠?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 면적 환산법. Z 점수를 찾는 겁니다. 네, 오늘도 공부를 했습니다. 115번까지 왔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